Okay,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토플 리스닝 대표 강사 크리스티나입니다. 여전히 프리패스 점유율 1위 강사예요. 네, 그래 오늘 이제 기출 인사이트 3월달 그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3월달 시험 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도 계시니까 토플에 나오는 모든 시험은 문제 은행 형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아는 것만큼 들리는 거야. 이거 무식하면 안 들려. 같은 얘기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천문학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본다고 해봐. 근데 천문학인데 내가 관심이 전혀 없거든. 그럼 보면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토플에 잘 나오는 배경식들을 갖다 정리해 놓는 것은 늘 중요하다. 됐죠? 난이도 총평, not surprising, 늘 8이에요. 그렇죠? 그8 정도 그냥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리스닝은 4개 과목 중에서 한국 사람들 평균이 가장 낮은 과목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그 누구도 쌤 저 이번에 시험 완전 쉬웠어요 하는 걸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8이야. 하지만 난이도랑 상관없이 점수는 나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월 주제 분석은 뭐 역시 생물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토픽들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생물학부터 몇 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물학은 제가 원체에 잘 나오는 빈출 토픽인 symbiosis. 따라 시작. symbiosis. 한번 더 시작. symbiosis. So what is a symbiosis? Symbiosis means two organisms live together.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symbiosis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미국 가서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나를 고마워하겠지. 그래 조금은. 그럼 우리 관계가 단순히 숨만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 챙겨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mutualism. 따라 시작. mutualism. 한번 더 시작. mutualism. 근데 막 여러분이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개차 받으러 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여러분 부모님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하고 있는 거지. 기생을 영어로 parasitism. 발음이지. parasitism 둘 다 돼요. 둘 중에 심바이오시스가 통으로 나오진 않고 좀 더 좁혀서 뮤추얼리즘 아니면 parasitism 이렇게 두 개가 잘 나오는데 둘 중에 뮤추얼리즘이 훨씬 잘 나와요. 뮤추얼리즘 훨씬 잘 나와. 그럼 뮤추얼리즘대로 스크립이 어떻게 한번 쓰여진지 한번 볼까? 여러분들 이거 수업 들을 때도 훈련 많이 한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제가 뮤추얼리즘이야. ETS가 뮤추얼리즘으로 오늘 애들 한번 엿을 매겨야 되겠다. 그럼 뮤추얼리즘 딱 골랐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뮤추얼리즘이 뭔지를 쓰겠지. 우리는 브리프하게. 뮤추얼리즘이 뭐냐면 오르가니즘이 서로 benefit each other 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쓰겠죠. 맞죠? 그 다음에 설명을 돕기 위해서 뭐 갖다 대요? 예시를 갖다 대지. 각각 예시 몇 마리 잡아야 돼? 뮤추얼리즘은 2마리 잡아야 돼. 반드시 동식물이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각각이 어떤 이익을 받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뮤추얼리즘이 스크립이 쫙 쓰여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 오늘 주제가 뮤추얼리즘이야. 그럼 처음에 뭐 들으셔야 돼? 개념 설명. 근데 개념 설명 들을 필요가 없지. 왜? 뮤추얼리즘 뭔지 이미 알거든. Mutualism means when two organisms benefit each other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만 계속 달라지냐면 예시만 계속 달라져요. 시험에 따라서. 예시는 크게 2개 잡으시면 돼. 알겠죠? 근데 예시는 원체 많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각각 다른 예시로만 계속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이 어떤 이익을 받는지까지.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밑에 거부터 나왔네. 그래서 원래 빈출은요. 이게 오늘 이번 달 타픽이었어. 이번 달 타픽이 뭐냐면 M 슈마니 개미랑 D 헐수 나무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당연히 어떤 관계겠어? 뮤추얼리즘이겠죠. 그럼 우리 뭐 들어야 돼? 각각이 어떤 베네핏을 받는지를 드러내셔야 돼. M 슈마니 개미는 뭐였냐면은 D 헐수 개미를 갖다가 잘 가꾸어줘.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잡초도 안 자라게끔 이 M 슈마니 개미가 엄청 이제 삽질을 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제거해주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잘 자라게끔 만들어줘요. 됐죠? 그러면은 이 M 슈마니 개미는 이 디올스한테 뭘 얻느냐? 이 디올스 안에 들어가서 살지. 그리고 디올스를 먹고 살아. 다시요. 이 디올스 나무 이름이 약간 개떡같아, 그렇지? 디올스 나무는 디홀수탄에 whatever 뭐 중요했겠지. 디나무는 M 개미한테 뭘 얻어? 주변에 있는 잡초를 싹 제거해줘서 내가 살기 좋은 장소를 얘가 만들어줘. 그럼 이 개미는 얘한테 뭘 얻어요? 먹는 거랑 장소를 얻게 돼. shelter. 이해됐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리프 커터 개미랑 펑거스와의 관계가 있어. 여러분 이름이 리프 커터야? 그럼 얘 뭐 하면서 살겠어요? 이파리 자르면서 살겠지. 흥미롭게도 시그널이지. 얘는 자른 이파리를 쥐가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 시그널 왜 그럴 것 같아요? 이파리에는 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가 이걸 소화시킬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이 개미는 이파리를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파리를 잘라서 이 펑거스를 먹여. 맞죠? 펑거스가 누구예요? 곰팡이지. 곰팡이를 막 먹여. 그럼 곰팡이 뭐 하냐면은 막 뭐 뱉어내. 실같이 생긴 걸. 그 실같이 생긴 걸 개미가 먹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개미는 펑거스한테 뭘 얻어요? 자기가 못 먹는 이파리를 펑거스가 분해시켜줘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지. 그러니까 나는 영양분을 얻죠. 그럼 펑거스는 뭘 얻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가 이파리 잘라다 나 먹여주지. 나도 음식을 얻지. 둘 다 음식을 얻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둘 중에서 누가 더 아쉬울 것 같아? 개미가 훨씬 아쉽지. 펑거스는 솔직히 얘가 먹여주는 리프 안 먹어도 먹고 살만 하잖아. 곰팡이는 딴 거 먹어도 되니까. 하지만 개미는 얘가 먹을 만하게 음식을 안 만들어주면 먹을 수가 없어. 주변에 있는 거라고는 이 리프밖에 없는데 리프가 다 독성인데 난 뭐 소화 못 시키거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죽어버리지. 하지만 얘는 굳이 얘가 먹이는 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얘는 살아남아. 그 얘기는 즉 뭐냐면 뮤추얼리즘에서 나오는 두 가지 유기물들이 둘 다 equally benefit. 여러분 equally benefit이 뜻 뭐예요? 둘 다 동의하게 이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많이 얻고 더 적게 얻고도 상관없으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둘 다 베네핏을 얻긴 얻어야 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뮤추얼리즘이 들어가겠죠. 다시 한 번 더 뮤추얼리즘 그럼 뭐 들어? 뮤추얼리즘이 뭔지 시험제 안 나와. 왜냐면 그 개념 뭔지는 우리 이미 알거든. 그리고 이 서퍼를 향하는 예시들이 계속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시 이번 달 기출 내용이었고 이것도 잘 나온 내용 2개 정리했어요. 됐죠? 그리고 각각이 어떤 베네핏을 얻는지까지 그게 세부사항 문제로 나와요. 됐죠? 예. 그리고 다음 거요. 다음 거 biomimicry. 뭐라고? biomimicry. 한번 더 시작. biomimicry. biomimicry means get some idea, concept from the nature, ecosystem and apply to a real world. 그러니까 실제 자연이나 생태계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컨셉을 갖고 와서 실제 생활에 어플라이 하는 것이 바로 biomimicry야. 뭔 소리야?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데. 예를 들면은 스파이더맨 뭐를 모방해서 만든 거지? 스파이더. 됐죠? 이런 식으로 뭔가 동물들이나 동식물이 갖고 있던 유니크한 특징들 있잖아. 별의별 희한한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갖고 와서 실제 생활에 어플라이를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미미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봐봐, 이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늘 스크립트 쓰는 사람도 여러분들 개념 설명할 때 우리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이거는 미국 애들도 이해 못해. 이거 누가 알아? 누가 관심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예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갖다 댄다? 예시를 갖다 대요. 여기 이번에 나왔던 이건 이번에 나왔던 예시는 아닌데 이번에 나왔던 예시가 뭐냐면 뒤에서 볼 거니까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에 잘 나오는 예시들 몇 개 붙여놨어요. 개꼬는 얘야 얘. 도마뱀 부치라 그러나? 도마뱀 종류, reptile 종류인데 얘는 이 발바닥 보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hang upside down, 매달릴 수 있어. hang upside down, 매달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가 잘 붙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잘 붙는 글루를 만들어내는 거야, 풀을. 그래서 우리 사람도 업사이드다 천장에 막 매달릴 수 있게끔. 뭐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런 식의 거를 바로 바이오미미크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도마뱀 부치. 또 다른 걸 뭐가 있냐? 비럴, 귀여운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infrared radiation. 맞죠? infrared가 뜻 뭐죠? 적외선이야? 여러분 이 단어는 밑에 반 인문반에서 배운 단어인데 infrared radiation, rays, 이제 적외선. 비럴은 적외선 감지를 굉장히 잘해요. 적외선은 여러분 열인 거 알죠? 즉 얘는 열 감지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야. 그럼 주변에 산불이 일어났어. 그쵸? 산불 일어나면 원래 상식적으로 비럴은 뭐 해야 돼? 토 껴야지. 우리 산불 일어나면 내가 토 끼면 거기 안 가고 바로 도망갈 거잖아. 이해됐지? 근데 얘는 흥미롭게도 시그널이야. 흥미롭게도 비를은 뭐 하냐면은 그 적외선이 일어난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막 다시 날아간대. 거기 간대.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번식한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그널이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를 같은 경우는 곤충이잖아요. 곤충은 푸드체인이 있었을 때 굉장히 애가 약간 이리저리 치이는 애야. 약한 애야. 알죠? 근데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나를 먹을 만한 포식자들이 이미 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늑대 없는 동굴에 여우 없는 동굴에 뭐 토끼가 대빵이라고 비를이 대빵되는 거야. 산불난 지역에서는. 또 게다가 생나무들 있지. 생나무들은 레진이라 불리는 송진을 막 흘리잖아. 나무 안에 딱 뜯어보면 거기만 나무즙 같은 거 흐르잖아요. 그럼 내가 실컷 알을 낳아도 그 송진 때문에 내 알이 다 죽어버려. 근데 여긴 나무가 다 태워진 거니까는 거기는 송진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을 낳아도 안전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미르이 적외선을 잘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뭘 만들어내자? 적외선을 감지를 굉장히 잘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산불을 뭐 미리 예방하자. 뭐 이런 것도 되겠지. 그쵸? 예. 결국 필요 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이 연결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게 이제 점점 혁명이 되고 개발이 되는 거니까. 항상 뭘 하기 전에 이건 뭐 효과가 없을 거야. 이건 뭐 해봤자 별거 없을 거야. 이런 식의 맘먹기 시작하면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늘 그렇지만 뭐 인벤션이라든지 세상을 바꾸는 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질자질한 사람들의 그 분노가 쌓이면서 빵 터진 게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이 된 것이고, 이해되지? 이렇게 약간 쓸모없어, 좀 나 혼자 쓸모없어, 여러분 되게 쓸모있어 보이나? 그치? 약간 이런 것들도 모이다 보면 뭔가 굉장한 big improvement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이제 bitter 됐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butterfly wing에 보면 iridescence가 또 뭐냐면 이게 은화작용인가 그럴 거야. 봐봐, 이미 한국말로도 은하작용은 또 뭐야?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은하작용 뭐냐면 여러분 지금 비눗방울 보면은 각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좀 틀려지죠? 약간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약간 코팅제 쓰였는데 코팅제 겉에 보면 약간 붉은색이 막 핑크색이 막 녹색이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색깔 변하잖아요. 이걸 은하작용이라 그러는데. 그럼 은하작용이 어디서 보이냐면 이것은 버터플라이거든요. 확대해 놓은 거야. 버터플라이 날개 보면 이 날개가 색깔이 촘촘하게 쓰여져서 약간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그러면 색깔들이 약간씩 조금씩 달라져요. 이걸 은하작용이라 하는데 이거를 갖다 또 어디다 쓸까? 여러분 지폐 보면 지폐 안에 그 세종대왕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알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맥눈으로 보면 거기 안에 숨어있는 세종대왕 안 보이죠?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보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필름즈라든지 아니면 뭐 암호 코드라든지 이럴 때 이 버터플라이 은하작용을 이용해서 좀 더 센시티브하고 임프루브된 이레데선스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네요. 다행이야. 이걸 들어서 이제 나오면 은하작용은 이런 식의 바이오미미크리고 이게 자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apply to the real world 하는 거니까 대충 컨셉이 잡히겠죠. 알겠죠? 예, 요게 바로 은하작용이야. 그 다음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 공룡멸종 나왔어. 공룡멸종 솔직히 좀 지겹다. 또 저만 지겹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지겨워야 되는데 공룡이 멸종한 거. 오늘 토픽이 공룡이면 공룡은 죽은 동물이니까 멸종한 동물이니까 이건 페일리온톨로지라 불리는 고생물학이겠죠. 고생물학은 어떤 종족이 나오죠. 그 종족은 어떤 종족이야? 죽은 종족이지. 죽은 종족은 내가 스크립이 어떻게 쓰여진다 그랬어. 이 종족이 왜 망했는지 정확히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가설로 쓰여지죠. 가설 다음에 서포링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야 돼? 에비던스. 항상 페일리온톨로지는 기본적으로 얘네 왜 망했는지 가설 그 다음에 서포링 에비던스 이렇게 잘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생각해 보자고. 가장 큰 플라우저블한 가설은 뭐냐면 더스트 클라우드야. 더스트 클라우드가 뭐냐면 지구가 아주 옛날에 막 만들어졌을 때 아이스에이지를 거쳤을 때 공룡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아이스에이지 단계에 만들어진 동물들은 몸집이 그래서 큰 거야. 왜? 추우니까. 추우면은 막 팻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점점 더 뚱뚱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안 추운데 왜 뚱뚱해? 그죠? 어쨌든 그죠? 그런 식으로 공룡이 아이스 에이지 단계 굉장히 큰 몸집이 부풀어진 동물로 딱 태어났어. 그래서 살고 있었어.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거야. 멕시코, 지금 멕시코에 소행성을 에스테로이드 그러죠. 에스테로이드. 소행성이 충돌했어. 나 이 단어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불안하니까 이거 한번 쓰자요. 에스테로이드. 따라 시작. 에스테로이드. 한번 시작. 에스테로이드. 에스테로이드가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죠? 지구에 빵 충돌했어. 빵 충돌하면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순진하게 공룡들이 이 소행성이 다 쳐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얘들이 무슨 병신이야. 야 소행성이니까 다 모아 다 우리 쳐맞아 이래서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떨어진 건 어느 한 지점에 떨어진 거고 여기에 재석해 있던 공룡 몇 마리는 죽었겠지 하지만 전체를 멸종시킬 정도는 아니었어. 알겠죠? 그런데 뭐가 일어나냐면 이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빵 떨어지면 여기 먼지 일어나지. 먼지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 어두워진 거야. 죽은 애들도 있고 어두워지고. 이해됐죠? 그러면서 여기 주변에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더스트 클라우드가 생긴 거야. 더스트 클라우드. 먼지 클라우드. 구름? 먼지 구름이 뭐래요? 태양을 막지. 태양을 막으면 뭘 못해? 광합성을 못하죠. 광합성 못하면 어떻게 돼버려? 식물이 우선 죽지. 식물 죽으면 누가 죽어? 초식동물이 우선 죽죠. 근데 공룡은 대부분 생긴 건 이래도 다 초식동물들이야.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이렇게 다 굶어 죽은 거야. 초식동물 굶어 죽자마자 육식동물이 바로 죽었겠지. 얘들은 몸집이 크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지는 거에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망에도 바퀴벌레나 쥐나 이런 애들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잖아요. 몸집 큰 애들은 열성이야. 환경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을 못해. 정말 딱 그 환경에만 맞춰서만 이렇게 몸집을 부풀어 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래서 망한 거. 그럼 내가 이렇게 가설 들어가면 뭐 들으셔야 된다고? 증거 들어야 된다 그랬지? 증거로 나온 게 이리디움. 이리디움이 뭐냐면 그냥 물질 이름이 이리디움이에요. 근데 이리디움이 뭐가 이렇게 특이한가? 이리디움은 지구엔 별로 없어요. 근데 우주에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주에 굉장히 많고 지구에 없어야 되는 물질이 지구에서 발견이 된 거야. 게다가 공룡뼈가 잔뜩 묻힌 그 층과 함께
파다 보니까 공룡뼈를 발견했거든. 근데 그 옆에 이리디움도 있는 거야. 근데 이리디움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구상에는 별로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일한 건 뭐가 되는 거야? 뭔가 이 공룡 멸종과 우주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밖에 가설이 안 쓰여지겠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다음 거 예술과 문학에 대해서 좀만 언급하고 끝낼게요. 예, 예술과 문학. 요새 예술 굉장히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지. 첫 번째 르네상스 스컬프처, 조각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르네상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술로 굉장히 잘 나와.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이 예술의 주제가 된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 이전 단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그렸냐면은 신을 그렸어. 제우스, 뭐 헤라 이런 애들, 뭐 미톨로지컬, 뭐 예수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르네상스 이전엔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최대로 내 그림을 많이 사주는 사람들이 성직자야. 그러니까 성직자들 입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mythological figure, religious figure 이런 것들을 그려냈단 말이지.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 도달하면서 알잖아. 르네상스가 14세기 이탈리아 문의 주흥기로 이탈리아가 최대로 돈 많이 벌었을 때 돈을 쳐들인 게 문화 예술 분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무역으로 돈을 벌어들인 중상 계층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계층이 중점적으로 예술의 패트런, 후원자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의 패트런, 후원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역시 조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신만 그렸던 막 제우스, 석상 이런 거 조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비율을 딱딱 맞춰가지고 그림 조각을 했던 게 유행했었다. That's Renaissance sculpture다. 이해됐죠? 그래서 말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패트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예술할 때 패트런 누구라고? 후원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린 이유가 후원자 입만 맞춰주려고.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르네상스 피규어 감명이 나왔어. 아까 르네상스 조각이랑 르네상스 피규어랑 분리돼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예, 각각 일자가 틀려. 르네상스 피규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최대 지성인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지. 나왔어. 또 나왔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거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비행기 디자인. 라이트 브라더스의 만들기 이전에 얘는 비행기를 갖다 다 디자인을 했다. 스케치로 남겨놨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외의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 optical design. optical이 뜻 뭐지? optical? 눈이지. optic design, optical design.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들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love, inertia, inertia 따라 시작. inertia 한번 더 시작. inertia가 뜻이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만일에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진공 상태야. 그리고 그러면은 공기에 대한 마찰도 없고 그 어떤 거에 대한 마찰도 없지. 그럴 때 내가 툭 건드려서 뭔가 물질을, 그럼 그 물질은 죽을 때까지 same velocity, 같은 속도로 계속 간다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하던 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마찰이 없으면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 게으르면 뭔가 인생에 큰 충격이 없는 나는 그냥 게으르게 사는다는 거야. 뭔가 내가 뚱뚱하면 인생에 큰 뭐가 없으면 그냥 뚱뚱한 대로 산다는 거야. 뭐 말랐어도 마찬가지고. 운동에 미쳐 있는 애야. 그러면 뭔가 큰 충격이 없는 나는 운동에 여전히 미쳐 있어.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변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관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 그것도 힘들지. 그래서 늘 인강을 들을 때도 한 2주?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생각이라든지 습관 자체가 내 몸에 인이 박히려면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 적어도야. 그러니까 2주 정도라도 매 시간마다 꾸준하게 날 만나는 사람은 점점 뭐가 생겨? 토프레디안 love inertia, 관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 되면 안 지는 거야. 계속 굴러가는 거야. 점수가 나올 때까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운동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번 왜냐면 매번 충격을 받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난 매번 충격이니까.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 막 몇 개월, 지금 뭐 1년, 2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도 안 생겨. 운동에 대한 관성은 죽어도 안 생겨. 뭔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수도 없이 변명을 떠올라. 오늘은 좀 추운데 오늘 좀 건너뛸까? 오늘 좀 자려만 다 이렇게. 그쵸? 어려운 일이야. 응? 근데 또 이것도 생각해야 돼. 한번 만들어진 관성은 거기에 또 안주하면은 사람이 발전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늘 어느 새로운 스텝에 올라가서 관성을 만들고 관성이 만들어졌다 싶으면 다른 거 좀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irrigation. 아니 이 남자는 도대체 뭘 한 거야? irrigation도 만들었어. 여러분 irrigation 따라 시작. irrigation 한번 더 시작. irrigation. what's irrigation? 관계 수로. 물 내려가는 거 있죠? 물 내려가는 기본 원칙도 이 남자가 만들었다. 그리고 뭐 flight 말했지만 이번에 빈출이요. flight 그 비행기 디자인도 만들었다. 그리고 뭐 아나토미 뭐죠? 해부학. 얘 해부학에 정말 심오한 그게 있어서 이거 그림 낸 거 알잖아. 그치? 이거 이름이
비투로스인가? 몰라. 그죠? 버투로스 whatever.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의 황금 비율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사람의 비율을 그대로 나타난 그림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알다시피 모나리자 직접 가서 보셨어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진짜 이거 하나 보려고 간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얘가 독방 쓰거든. 근데 루브르 박물관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림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는 거야. 휩쓸려 가다 보면은 파도 물결처럼 어느 순간에 모나리자 방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다 모나리자 보러 가니까. 모나리자는 혼자 독방 쓰고요. 방탄유리로 쫙 돼 있어. 그럼 거기 안에 사람이 빠글빠글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이상적인 관광지 딱 보면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감상할 것 같잖아. 실제로 모나리자 주변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사람들이 막 여기서 그냥 여담으로 스톤헨지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스톤헨지도 저가 또 영국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했었을 때 이거 가서 봤는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스톤헨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근데 실제 가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야. 사람 진짜 빠글빠글해. 근데 나 갔었을 때는 이렇게 못 들어갔어. 스톤헨지 주변에 그 울타리 쫙 쳐가지고서는 이렇게 못 들어갔었는데 뭐 지금은 들어갈 수 있나? 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난 이 관광지 가서 얘를 굳이 사진 찍을 얘는 잘 찍은 사진은 구글에 찾아보면 되고, 그치? 내 사진 찍어야 내 사진.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몇 개 자질구레한 거 설명하고 할게요. 예술은 우리 인생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 인류가 농사 짓기 전부터 우리는 예술을 즐겼어. 그리고 음악에 대한 흔적도 남아있어요. 사람이 농사 짓기 전부터 우리는 플룻이나 파이프, 피리를 불면서 사냥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을 고취시키고 막 이런 문화가 있는 사람은 그냥 본질적으로 예술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옛날에 프리미티브 피플 원시인들 있잖아. 뭐 크로매그논, 크로마뇽인이라든지 호모사피엔스 얘들 있잖아요. 얘들도 분명히 예술을 즐겼을 거야. 근데 얘들이 즐기는 예술들은 주로 어떤 예술이겠어요? 락, 돌로 만들었겠죠. 왜냐면 주변에 물질이 없잖아. 그때 뭐 석고가 있었겠어, 뭐 페인트가 있었겠어. 그냥 돌 갖고서 거기다 끄적끄적 걸게 돌을 돌로 쪼개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로 그 당시에 돌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품들도 있었을 수도 있다. 있었겠지 당연히. 하지만 다른 예술품들은 보존이 되지 않았겠지. 왜? 락은 썩지 않지만 다른 거 나무라든지 이파리 이런 것들은 다 썩잖아. 이런 식의 락 있을 거고. 카우보이 포이터리 이거는 문학이겠죠. 시야. 누가 지은 시겠어? 카우보이가 지은 시겠지? 그럼 아니야. 이거 카우보이가 지은 거 아니야. 이거라고 무조건 카우보이가 지은 건 아니고 물론 카우보이가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카우보이만 지었다 이건 아니야. 카우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내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카우보이들이 모든 양떼 몰고 막 이런 거 모든 일을 끝난 다음에 모닥불 피워놓고 자기네들끼리 뭐 시를 읊는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음료를 즐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갖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갖다 써가지고. 근데 보통 이거는 카우보이가 안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카우보이들은 illiterate, 이제 문맹들이었어요. 그래서 문맹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이 하는 대화 같은 걸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 뭐 고전 시 같은 거는 사람들이 이게 구전으로 이동시킨 거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그냥 쓴 거잖아. 그러니까 구전 창의를 최초로 한 사람이랑 기록을 한 사람이 좀 약간 다르죠. 이게 바로 이제 포이터리, 카우보이 포이터리라고 이제 문학이 하나 나왔었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냥 한번 쭉 배경 브리프하게 본 거예요. 추천 강의 늘 그렇지만 아는 만큼 들리고 들리는 만큼 문제를 맞추는 거고, 그리고 또 들린다고 해서 내가 다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늘 내가 듣는 양이 10%지만 점수를 80, 90까지 뽑아내는 강의는 문제 유형과 워크북만 한 게 없죠. 정말 딱 보시면 문제 유형별로 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쫙 잡혀. 문제 유형 6개 문제 중에서 딱 4개, 문제 유형 4개만 정리하시면 문제 유형은 다 정리가 된 거거든. 그거를 보실 거고, 또 토픽별 강의 말했지만 뭐 아는 만큼 들리는 거니까 예술과 문학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빈출은 생물학이야. 근데 생물학은 토픽별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것보다 모르는 내용부터 먼저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추천은 늘 제가 예술과 문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늘 그렇지만 리스닝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쳐서 왔을 때 그 점수랑 그 숙제할 때의 그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상 수업을 듣더라도 제 수업 듣더라도 숙제를 했을 때나 내가 인강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또 느낌 들리지. 애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막 쌤 저 수업 숙제를 할 때는 왜 시그널이 하나도 안 들릴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근데 수업 들을 때 요 시그널 있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네. 그러면 아 이렇게 쉬운 걸. 맨날 이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좀 많은 지식들을 아시고 찍는 방법까지 다 정리를 하셨으면 시험 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실전 레벨을 돌려보시는 게 리스닝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도 시험이 또 지나갔어. 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덮어 놓으시고요. 4월 달, 5월 달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쫙 들어보시면서 다행이다. 내가 많이 몰랐는데 이런 내용들이라도 적어도 쟁여놨으니까 다행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과 그리고 다양한 강의들 들으시면서 토플 점수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강의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